오늘도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오늘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어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였습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정에서 두 번째로 맞붙었습니다. 어제 가처분 신문의 핵심 쟁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 당헌을 고친 부분이 정당한 거였는지 아니었는지 이 부분을 다툰 거였는데요. 어제 신문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출석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주의 비대위원이 직접 나섰습니다. 자,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양쪽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이번에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청인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8월 5일 이후에 생긴 사정 변경 때문에 이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까지 다 포함해서 개정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이 법원의 결정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차 가처분 때도 8, 9일 정도 후에 이 결론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달 말까지 28일까지 미뤄졌어요, 결정이. 예, 그렇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두 의견이 맞부딪히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첫 번째 가처분에서 인용이 된 이유가 최고위원회도 운영이 가능했는데 비대위를 만드는 것, 그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인위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어쨌든 대표에서 물러나기 위한 그런 인위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봤고 왜 그걸 비대위로 만들어 가느냐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랬으니 그게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그러면 최고위원으로 다시 돌리는 게 아니라 또다시 당헌 당규로 바꿔가지고 비대위를 만드는 쪽으로 만드는 거 이게 소급 적용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한 건 지나고 두 번째 건에서 바꾼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아마 네. 법원이 이런 문제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28일 날 사실은 네 번째 가처분 신청한 게 있잖아요. 그게 세 번째하고 연관돼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면 네 번째 가처분은 인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그 당헌 당규를 바꿔서 비대위원이 구성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법원 입장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 않나 이런 예측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지금 4차 가처분 신청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제 법원이 심리했던 내용 자체가 이 당원 당규를 고쳐서 비상 상황으로 보고 그거를 근거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선출됐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보겠다는 그 얘기죠, 법원도. 예, 결론적으로 이 당원 당규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에서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 정당이라는 이 자율성이 고도로 보장된 조직에서 내부의 의견을 모아서 자체 당헌을 바꾼 거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렵다. 다만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향후 직무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문제는 남아 있겠죠. 지금 문제된다는 것이 소급 적용 아니냐 이 얘기인데 지금 저희 당의 비상 상황은 끝난 게 아니라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소급이라는 측면보다는 뭐 법률용어로 부진정 소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과거에 발생했으나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전주혜 의원이 아까 자료화면에서 얘기한 것도 아마 그런 차원의 저희 쪽의 변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전주의 비대위원이 어제 이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국민의힘 측 주장인데요.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조차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이준석 당대표 신청인이시죠. 현재 당원권이 정지입니다. 이 당원 당규라는 것은 이제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헌법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이 효력 정지를 구할 이러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각하 전술을 쓴다라면서 이 모든 내용을 일갈했습니다. 내용을 다투기보다는 각하 전술을 쓰는 것 같아요. 각하 요건이 안 된다. 제가 무슨 징계당했으니까 소를 제기할 그런 당사자가 못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든지 각하 전술의 요체는 윤리위나 이런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을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땐 비밀을 만들어가지고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가지고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이제 28일에 가동이 되는데. 아니요 28일도 제 생각에는 약간 또 디코이 같은 거라 봅니다. 윤리라는 게 사실 오늘 열겠다면 오늘 저녁에 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도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측이 이런 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이 아니라 아예 이거는 판단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각하의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쪽 지금 수단을 지금 노리고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뭐 윤리나 기타 등등의 움직임이 없는데 미리부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대중들에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넌지시 알려주고 본인의 어떤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거라고 보고요. 전주 의원이 아까 자료화면에서 그 소재기 자격이 없다라고 한 것은 네. 저희 당 당원 당규상 그 애매한 부분, 즉 당원권이 정지됐을 때 그 당원권 정지된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의 첫 출발은 7월에 있었던 그 직무 대행이냐 권한 대행이냐 사고냐 거리냐 당대표의 사고로 봐야 되냐 거리로 봐야 되냐 이 해석에서 출발한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봤을 때 법원을 향해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짚어봐 달라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9월 28일이면은 결정이 나겠죠. 그때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무의미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 여당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9월을 정치권에서는 운명의 9월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